가장 매출을 큰 차지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는 지금 하고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 상품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한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제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요.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MOQ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MOQ를 1000개부터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할 테니까 상품은 500개만 생산해줘 라고 하면 대부분 오케이 해주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온꼼사에서 신형만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열심히 셀러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분은 브랜딩 병행 수입, 일본 구매 대행 이 두 개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잘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많은 20대 분들이 이분을 보시고 충분한 귀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97년생 소띠,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했던 신형만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나 잘하지? 네. 자, 긴장을 풀기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농담을 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꼼사 교육을 통해 브랜딩 병행 수입 사업하고 있는 신형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자, 현재 어떤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일단 주력으로는 브랜딩 병행 수입 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간히 일본 구매 대행 주문도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유튜브도 시작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브랜딩 병행 수입, 유튜브, 일본 구매 대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22년 10월에 일본 구매 대행 처음으로 시작했었고, 횟수로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온라인에서 3년 정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지금은 본업이신 거죠? 네,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런데 브랜딩 병행 수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직접 사입해서 브랜딩 입히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 맞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딩 병행 수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브랜드네요. 네. 그쵸? 배울 때는 브랜딩이었지만 지금 이제 브랜드가 됐고 꽤 괜찮은 상품이시잖아요. 그쵸? 잘 팔고 계시는. 이전에도 온라인 사업을 하셨었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구매 대행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왜 브랜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구매 대행 하다 보니까 좀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남의 제품 갖고 와서 팔다 보니까 재고의 변동성도 크고 가격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하고, 무엇보다 구매 대행은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육체적인 한계도 느꼈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딱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 클럽하우스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혹시 대표님과 식사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을 해달라고 하셔서 냉큼 신청했죠. 그래서 저 말고 그때 다른 대표님들 3분이 더 오셨는데 2분이 이미 브랜딩 병행 수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피드백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구매 대행 하면서 고민이던 부분들이 브랜딩 병행 수입하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고민 없이 바로 수강 신청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느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저랑 같이 했던 그 카테고리가 한 가지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몇 가지 정도의 상품을 다루고 계신가요? 지금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아직 한 가지고, 시즌 따라 한두 개씩 더 들어가긴 해서 지금 한 2-3개 정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매출을 큰 차지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브랜딩 병행 수입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생활가전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개로 시작을 했는데 월 매출과 수익은 얼마 정도일까요? 지금은 6천에서 7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의 한 개로 일어나는 거죠? 네, 수익률은 20% 이내인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처음에 이게 6-7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려고 한다면 초기 자본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매출에 비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 제가 아직 생각나는 게 수중에 한 1,30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품 단가가 좀 있었던 편이라 MOQ를 700 남짓 돈으로 500개로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좀 마케팅도 좀 태우고, 네. 그리고 또 떨어질 때쯤 또 재고를 또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네.
야, 대단하시네요. 처음에 그 상품 소싱할 때 어떻게 상품 소싱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에 계속 갔다 오기에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주로 하긴 하는데 저는 주기적으로 이웃시장 갔다 오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걸 오프라인에서 보신 거예요? 네네. 그 상품은 오프라인에서 봤어요. 이유는 언제 또 가신 거예요? 작년 5월인가에 또 온금사 통해서 이웃 트립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딱 보고. 네.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웃시장 가기 전에 좀 팔릴 만한 수요가 많은 시장을 먼저 확인을 해봤었고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아이템을 찾을지 이웃시장 가기 전에 미리 가게들 그 번호 있잖아요. 번호 다 확인해놓고 그 가게들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거는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나한테 마음에 드는 상품은 정말 나한테 우연히 왔다. 카테고리보다 조금 더 줄여서 아예 그 제품을 맞아. 보려고 그 제품을 하려고 갔는데 했는데. 네, 찾았던 거죠. 그러면 이웃시장은 이제 자주 못 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소싱처는 어디이신가요?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1688 많이 1688. 이용하는 것 같아요. 1688은 정말 많은 상품이 있죠.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꼭 굳이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1688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EU를 많이 가서 할까요? 아무래도 이웃시장 가시면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먼저 만나볼 수 있기도 하고 저는 꼭 그 소싱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제품들 보다 보면 또 영감을 받는 부분들도 있어서 감각도 생기고. 네네. 음. 그래서 직접 가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또 가셔야겠네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또 두 번째 상품 또 가셔야죠. 네. 그렇죠. 혹시 대표님께서는 소싱할 때 AI 도구나 자동화 툴도 사용하시나요? 소싱할 때. 저는 상품 검색할 때는 챗GPT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1688에서 보시면 상품명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중국어로 돼 있어서 잘 읽히지도 않고 우리나라 상품명과 다르게 쓸데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심지어 띄어쓰기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엄청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상품명들 복사해서 챗GPT에 붙여넣고 내가 이런 상품을 찾고 싶은데 1688에서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되게 잘 정리해서 단어들 추려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소싱할 때는 상품명, 중국에서 자주 검색하는 그런 거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으로 한문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자주 쓰는 말로 바꿔서 검색을 하는 정도로만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싱할 때는. 네. 뭐 데이터를 뭐 유추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 제품이 딱 잘 팔립니다 라고 알려주는 AI 툴은 없는 없죠. 것 같아서 맞아요. 딱 네. 보면은 너무 현실성 떨어지는 네.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소싱한 제품을 브랜딩하는 과정을 우리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거래처 컨택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시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장벽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1688에서 상품 찾으시면 그 거래처마다 1688 사이트 위에 알리왕망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연락하셔서 위챗 아이디 받으시고 위챗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위챗 내에 그 번역 기능이 있어서 한국말로 말씀하셔도 상대방이 중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쓰는 말이 크게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엉뚱한 중국어를 해도 알아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상품이 정해지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하고 싶고 뭐 인증 상품이면 인증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MOQ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패키징이 들어가다 보니까 MOQ를 1000개부터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네가 MOQ를 1000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저희 패키징 박스 제작하면 그 제작하는 수량이 1000개부터여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컬러 박스, 그러니까 패키징 박스를 먼저 1000개 주문할 테니까 상품은 500개만 생산해줘 라고 하면 대부분 오케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하셔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런 패키징이나 라벨 작업은 이제 패키징이 사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서 영어로 적혀 있거나 아니면 내수용이라고 해서 중국어로 적혀 있거나 조금
중국 문화에 맞는 이미지나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런 패키징이나 라벨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일단 패키징과 라벨 원본을 위챗으로 받으시고 나머지 작업은 전부 한국에서 외주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크몽에서 업체 찾으시고 외주 맡기시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비용 얼마 안 하죠, 이거는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다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네네. 사진도 다 드릴 거니까. 그렇죠. 사실 처음에 브랜딩을 할 때 차별화를 위해서 어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상품으로 6, 7천만 원이나 나오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의 소구점에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했었고 제 제품이 좀 기능의 강력함을 강조하는 이미지였어서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그런 식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출시할 제품들도 성능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라인업을 짜볼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하실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카테고리에서 스펙트럼만 조금만 넓혀서 하시는 걸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예 다른 종류의 브랜드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 처음에 했던 그 상품은 어떤 기준으로 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제품의 시장의 수요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매를 시작해도 다른 판매자들과 같이 잘 팔 수 있을 만큼 수요가 확실한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 시장이 가격 면에서나 수요 면에서나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제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요. 찾아볼 때는 기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좀 불만족스러워하던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구점이 확실한 제품이라든지 혹은 인증이 있어서 뛰어들지 못하는 허들을 좀 갖고 있는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수요라고 하셨어요. 수요가 많은 거. 근데 막연히 많다기보다도 대부분 이제 검색량으로 수요를 체크하시잖아요. 그럼 뭐 보통 한 달에 검색량 어느 정도면 이 정도 수요면 내가 뛰어들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수요량은 근데 사실 만 정도만 돼도 1만.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는지 리뷰스 같은 걸 많이 챙겨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브랜딩한 상품을 이제 사입을 해야 할 텐데 대표님 창고 따로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요즘에는 3PL이나 4PL 같이 상품 직접 사입해주고 맡아주는 물류 대행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개인 창고 없어도 충분히 사입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럼 따로 사무실은 지금 있으세요? 아, 저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일은 어디서 하세요, 주로?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집이랑 카페에서. 완전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들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약간 노마드 맞아.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다가 직원이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직원은 아직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아직은 없는데 제가 해보고 싶은 파이프라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작업들이 명확해지면 그때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어떤 플랫폼에서 주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고 거의 매출의 9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쿠팡에서 한번 판매를 해봐라 라고 추천하시겠네요? 네, 초보자라면 역시 쿠팡에서 하는 게 쿠팡이 왜 추천을 할 정도로 좋은 곳인가요? 쿠팡이 분명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인의 소비 성향에 따라 보여지는 상품 알고리즘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 제품을 이제 막 팔기 시작해도 제품이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트래픽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좀 판매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쿠팡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풀필먼트잖아요. 네네. 쿠팡 창고에다가 4PL에다가 얘기해서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CS, 교환, 반품, 창고에서 물건 빼고 재고 카운팅까지 싹 다 해주니까 사실 진짜 할 일 없죠.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상품 소싱을 했고 쿠팡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품에 어떻게 보면 노출이 돼야지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출을 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쿠팡이다 보니까 특별한 전략은 아직 없고 그냥 광고 예산을 많이 늘려주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쿠팡의 장점이 좀 나왔어요. 뭐냐면 좋은 상품이고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상품이고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브랜딩으로도 팔리는 곳이 쿠팡이다라고 역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광고비는 보통 전체 판매 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에요? 저는 지금은 좀 그 시장 파이를 많이 먹고 싶어서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40%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 넘게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비싸게 파는 거야? 조금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또 브랜딩이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상품 제목 같은 경우는 상품명은 어떤 식으로 지으세요? 그냥 제품의 기능성 정도만 강조하는 좀 컴팩트한 제목을 선호하고요. 쿠팡 같은 경우엔 상품 등록할 때 해시태그 같은 거 입력하시면 소비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런 게 검색할 때 다 연결 지어서 검색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광고 돌리시면 AI가 알아서 잘 팔릴 만한 검색어로 노출시켜주니까 제품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부 키워드는 저는 쿠팡 검색했을 때 그 연관 검색어들이 뜨잖아요. 그런 키워드들 많이 사용했고, 그걸 혹시 뭐 수시로 변경하면서 하셨었나요? 아니요. 변경하진 않아요. 그대로 둬도. 그대로 둬도? 네. 상품이 자신 있으면? 네. 자, 그러면 상품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 보통 본인이 직접 다 만드셨어요? 저는 기획은 제가 직접 다 하고요. 제작만 외주를 맡기는 편이에요. 기획하고 사진은요? 사진 촬영도 다 외주 맡기고, 제품 기획은 그래도 브랜딩 병행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결국 그 제품을 가장 잘하는 게 저잖아요. 맞아. 기획은 제가 직접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이제 기획을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기획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 거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요즘에 일상생활에서 인스타 하거나 뭐 할 때 광고 많이 뜨잖아요. 그럴 때 괜찮은 상세 페이지 있다 싶으면 다 저장해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면서 기획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아카이브가 많이 쌓였겠어요? 네. 맞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건 무조건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녹여서 풀었을까요? 일단 상품의 소구점을 그 기존에 있던 상품들보다 나은 부분을 가장 앞에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좀 밋밋하게 만들기보다는 좀 상품 기능성 강조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나 GIF들 집어넣으면 좀 더 생동감 있는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고객들 리뷰 받으면서 소구점으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이런 부분들 별도로 또 추가로 제작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할 때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AI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포토샵을 좀 야매로 배워서 야매로 배우는 건 또 뭐 방법이 달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배워서 좀 했었고,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쉽고 빠르게 한번 상세 페이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요즘에 제디터라고. 제디터. 네. AI 툴인가요? 네네. 참고하고 싶은 상세 페이지 URL이랑 제품 정보, 이미지만 입력하면 상세 페이지 뚝딱 만들어주는 AI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시작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응용해서 또 기획을 해도 되겠네요? 네, 수정이 가능합니다. 뭐 딱히 크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상태요? 네, 뭐 제품 소싱까지 12월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다 일사천리로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상품을 준비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좀 힘들었던 게 있었다, 생각났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상품 준비할 때 거의 그냥 매 단계마다 저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기는 인증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인증 비용은 얼마나 들었었어요? 인증 비용은 그때 280 정도. 좀 계속 딜레이 됐었잖아요. 네네. 몇 월 기수였죠, 그때? 그때 이제 3월 기수였어요. 3월 기수였는데 거의 여름 다 돼서 출시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전 12월에 출시. 12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오면서도 계속 포기할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근데 통관 때도 또 문제가 한 번 있었어서 그래서 아이고. 다 준비해서 들여왔는데 판매도 시작을 못하는 건가 좀 절망을 많이 하다가 다행히 잘 해결돼서. 사업은 참 문제 해결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다 그렇게 물건이 들어오고부터는 얼마 만에 매출이 딱 나온 건가요? 매출 자체는 판매하자마자 나왔고요. 올리자마자? 일주일 안에? 네, 판매량은 좀 나와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도 매출이 나온 거는 올해 4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럼 1월부터 올라와서 4월까지 기다렸다가 3, 4개월 기다려서 한 6, 7천 정도의 매출이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네, 지금은 딱 그 수요의 끝에 있는 것 같아요. 6, 7천 정도가? 네. 또 그때 한창 그 상품이 잘 나갈 시즌이었어요. 아, 네. 겨울 때 또 겨울에 팔 건지 준비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요즘에 하루 일과는 좀 어떠세요? 저는 좀 야행성이어서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아침 10시, 11시 정도에 일어나면은 광고 일지 작성하고요. 오, 그런 것도 작성하세요? 네, 광고 일지에는 상품 판매량, 그리고 광고비, 뭐 노출수, 클릭률, 전환율, CPC 이런 거 적고 있고 딱 적으면 수익이 딱 보이게끔 엑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전날 판매량 적으면서 도파민 충전 좀 하고 아, 내가 이렇게 벌었어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충전 좀 하고 CS 처리하고 CS인데 처리할 게 별로 없죠. 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점심시간까지 시간 남으면 그때는 좀 하고 싶은 걸 하고요. 그러다가 점심 먹고 저는 로켓크로스 하다 보니까 배송 업무 신경 쓸 게 많이 없긴 한데 다른 플랫폼에서 주문 들어오면은 발주 처리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거의 다 소싱의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아이템 선정되는 날에는 상세 페이지 기획하거나 썸네일 만들기도 하고 남은 업무 처리하다 보면은 저녁 6, 7시에 밥 먹고 산책하고 운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데 수익은 꾸준히 나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다른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쇼핑할 돈, 플렉스할 돈 아끼셔서 소싱 하나씩 해보시면 그게 하나 터져줬을 때 진짜 부업의 수익이 본업의 수익을 뛰어넘을 때가 오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래서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 신영만 대표님이 제 수강생이었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온 게 아니네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사업이 있게끔 또 어떻게 보면 또 온꿈사와 또 투트랙이라는 것을 또 떼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때요? 브랜딩, 병행 수입, 컨설팅 수강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온꿈사에서 수업 들으면 진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있을 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엄청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샤이님 같은 경우는 진짜 진심으로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함께하는 저희 강사분들이랑 온꿈사의 이런 플랫폼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군요. 그래도 그 컨설팅을 들으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됐던 거. 네, 아무래도 그 세 분이서 제품을 엄청 많이 팔아보셨는데 제가 제품을 가져오면 사실 대표님들 눈에는 딱 보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를 미리 걸러주신다는 게 정말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컨설팅 진행 기간은 어느 정도였죠? 한 5달 정도 진행이 되고 첫 2달은 강의 수강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품평에 참여하면서 소싱의 감을 잡고 아이템 선정하시면 판매하기까지 계속해서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물어볼 때마다 계속 알려주고 네.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 계속 해결해주고 그렇죠. 다음 소싱 뭐 할까요도 물어봐서 오라 그러고 하고 맞아요. 맞죠? 맞아요. 저희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자, 수강하기 전과 후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일단 사람 자체가 많이 여유로워졌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2년 동안 좀 쌓아온 게 있었다 보니까 수업 들으면서 그런 포텐셜이 좀 터졌던 것 같고 또 수업 들으면 앞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감도 좀 트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선배들을 보면서 느낄 거예요. 10년, 20년 먼저 한 선배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게 진짜 제일 큰 교육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또 삼는 거. 뭐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초보자들은 되게 수강하기 어려울 것처럼 드는데 동기분들 중에서 초보들 있지 않았어요? 그쵸. 네. 많았죠. 근데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도 강사님들이 워낙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수강하다 보면 초보자 누구나 가능한 사업이지만 너무 떠먹여 주시길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다 물어보시기보다는 먼저 찾아버릇해야 사업하실 때도 본인만의 가설과 기준이 생기니까 그냥 듣기만 해서 수익화하기는 어려운 강의라 생각하고 근데 또 열정만 있으시면 누구나 수익화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처음엔 당연히 알려드리는 게 맞는데 그거를 끝까지 하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셔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브랜딩 병행 수입 독학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빠르게 강의를 듣는 게 좋냐, 어떤 거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압도적으로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저희 공부할 때만 생각해봐도 교과서 펴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진도 자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시작하시기보다는 강의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강의 들으시면 동기가 생기거든요. 동기 대표님들. 그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또 좋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나도 이런 강의가 있었으면 나도 동기들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저 때는 이런 강의 자체가 없었어갖고 다 독학이었거든요. 돌아보면 독학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초보셀러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제 한 3년 정도 되신 선배님들인데. 물론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사업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저도 3년 버텼으니까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본업을 하고 계셔도 좋으니까 부업으로라도 조금씩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앞으로 대표님의 사업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품을 좀 더 늘려서 더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브랜딩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서 여러 파이프라인 확장시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업을 확장시켜보고 싶고 결국에는 제 주변 사람들 잘 챙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근데 20대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 자체가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제가 이런 인터뷰 나온다는 게 꿈에 그리던 자리였는데 3년 만에 나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뿌듯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떨렸었는데 대표님께서 워낙 편하게 잘 대해주시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워낙에 숫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부탁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웬만해서는 안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되게 기특해요. 되게 괜찮은 친구고 앞으로도 신영만 대표님이 사업 파트너로서 또 동업자로서 또 같이 이 씬에서 오랜 기간 남아서 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신영만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